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 리. 네, 그러면 2018년 3월 24일 마케팅 빅리그 시즌 3 에피소드 1, 2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자욱한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오늘은 사당에서 녹음 날입니다. 예, 오늘 사당 처음이죠. 예, 그렇죠. 단파. 오랜만에 단팥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 네. 오늘부터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마케팅 빅리그 시즌 3부터는 전체 에피소드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편집을 와. 하게 됩니다. 유튜브 제너레이션 시대에 마케팅 빅리그도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돈 받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 가면 쓰기로 했잖아요. 얼굴 안 돼서. 어떻게 된 거야? 다들 왜 가면 준비 안 해요? 가면 쓰고 온 거지. 단 이제 제가 촬영하기 때문에 제 얼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머리는 왜 하고 온 거예요? 머리는 오늘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래요? 예. 일단은 오늘은 이제 시즌 3이고 에피소드 1, 2 처음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바로 근데 시작하기 전에 예. 그거 그 한마디 하고 가요. 뭐요? 저희 이제 팟캐스트에 저희 팟빵에 하트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 고고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당장. 예,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도 구독 네. 많이 눌러주시면 파티도 있습니다. 예. 파티. 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확실히 눌러야 되는 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팟빵은 하트, 응. 구독, 그다음에 파티도 구독, 그리고 그리고 아이튠즈는 제가 아이튠즈는 그냥 구독이죠. 구독만 구독만. 구독만 해주시면 되고 유튜브 영상 올라가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구걸합니다. 예.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이제 게스트를 모시고 온 현원재님이 제가 직접 소개를 좀 초기 해드릴게요.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이트에 가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거제 앞바다에서 당신의 저녁 식탁까지 아침에 갓 잡은 신선한 회를 전합니다. 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예. 서비스를 하고 계신 오늘 회에 김재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목소리 넣으셔도 돼요. 넣어주세요. 네. 목소리. 이 환경이 지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쵸. 네.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네. 예. 일단은 그 현원재님이 오늘 그 김재현 대표님을 모시게 된 계기. 네. 제가 우리 수산물 푸드테크 포럼인가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러 갔다가 바로 옆자리에 이제 대표님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보통 이렇게 포럼을 하면 그냥 자기 하고 가잖아요.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끝나고 뭐 대표님도 이제 뭐 갔다 오시고 근데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계셔갖고 뭐 심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토커바트를 이제 스몰 토커바트를 했더니 너무 매력적인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대표님도 여러 가지 이제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처음 만나는데 막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거 있고 뭐가 좋고 뭐 이런 것들. 이분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만난 게 한 2달 전인가요? 네, 두 달 전에 제가 네. 또 한 번 또 모셔가지고 거하게 쏘는 건 아닌데 맛있는 걸 좀 대접을 해드리고 제가 그걸로 섭외를 했죠. 근데 이렇게 빨리 섭외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한 4월, 5월쯤 그리고서 잊어버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지금 제가 돈을 썼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더라고요. 지금 게스트라서 그렇죠. 네. 원래 시즌의 처음 에피소드 1, 2 게스트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부담을 주시면 그 해당 시즌의 트래픽과 맞아요. 저희의 전체 순위를 가늠하기 뭐 때문에 임정우 센터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아.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저희 출연하기 전에 먼저 네. 붐업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동안에 셀럽이 되셨더라고요. 맞아. 기사도 아닙니다. 나오고. 네.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거제 앞바다에서 당신의 저녁 식탁까지 아침에 갓 잡은 신선한 회를 전합니다. 결국 이 문장만으로 충분히 내가 먹고 싶던 회를 오늘 저녁 식사로 먹을 수 있구나 라고 일단은 고객한테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예. 시켜 먹어봤거든요. 예, 예, 진짜요? 네. 그래요? 어땠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시켜 드셨어요? 그때 그 뭐였지? 모듬이었어요. 모듬이었는데 일단 패키징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주문했는데 그 전날 주문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안에 패키징도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그 소스들도 한 3가지 정도 네네. 있죠. 그래서 그것들도 되게 굉장히 괜찮았고 주변 이제 홍보대사가 됐죠. 적립금도 이제 좀 쌓이고. 아, 그래요? 있고. 예, 조만간 적립금 현금화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원래는 적립금 정책이 네. 회사의 부채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SK텔레콤도 그렇고 모든 파리바게트도 그렇고 네. 그 적립금 근데 갖고 저기 있는 SK텔레콤 그거 예, 캐시백은 그거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쵸. 자동 소멸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자동 설명. 그것도 다 그쪽이 외압. 그 전에는 그거 계속 들고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부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아무튼 오늘 회니까 이게 방송 듣고 나서 다들 회가 드시고 싶으면 오늘 회에서 빨리 주문하시면 올라가겠네요. 아침에 주문하면 원래 그날 이렇게 먹는 저녁에 먹을 얘기하면 수 또 있는. 이제 뭐지 이렇게 찾아보고 예. 하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쿠폰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발적으로 오늘 회에서 그냥 회를 먹고 싶은 마음을 드립니다. 그쵸. 오. 주문을 하세요. 근데 전 진짜 네. 이렇게 오늘 녹음 오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진짜 배송해 먹고 싶더라고요. 네, 정말 맞아요. 되게 약간 이 신선한가? 약간 이거와 가격이 괜찮을까 했는데 서비스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맞아요. 네, 그 정도 가격이라면 당연히 시켜 먹을 만한.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노량진 같은 가면은 이제 주차부터 사실 그렇죠. 갔을 때 되게 불편함이 많잖아요. 근데 비슷한 가격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오늘의 김재현 대표님 오셨으니까 오늘 회에 대한 소개부터 대표님 소개 그리고 오늘 회의 현재까지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부탁드릴게요. 브리핑이 소개 자기 소개하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에는 2017년도 1월 달에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한 2개월 후에 법인을 설립을 한 다음에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수산 스타트업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거제에 계시는 배낚시 하시는 선장님께서 이걸 이제 회를 서울에다가 팔아보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올린 게 계기가 돼서 지금은 수입 이제 수산물 예를 들어서 뭐 냉장 성게알 같은 것들을 배송을 해서 날걸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취급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송을 하는 걸로 저희는 그래서 이걸 초신선식품 배송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뭐 요즘에 새벽 배송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배송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딜리버리 타임 자체를 굉장히 짧게 줄여가지고 배송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상품이어서 그렇죠. 네네 좀 저희는 이제 라스트 마일 물류랑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회를 이제 배송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산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육회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전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겨울에 되게 힘드셨겠어요. 네, 사실은 뭐 눈도 오고 맞아요. 춥고 네, 사실은 네, 네. 뭐 그 밑에서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떨어져서 이제 퍼지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 네. 효린의 민박 보셨으면 아셨을 건데 네. 제주도에 눈이 엄청 많이 네, 오는 맞아요. 장면들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거의 한 달 내내 계속 그랬었어요. 제주도가. 그래서 비행기가 계속 결항이 되고 저희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 회가 못 올라오거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래도 취소를 해주지 않으시고 나중에 받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셔가지고 네네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아니 서 박사님은 계속 지금 녹음을 안 하시고 회를 계속 보시죠. 저는 사실 이렇게 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주도 가서 또 동문시장을 매일 갔었어요. 아, 진짜? 회를 이런 말 좀 웃긴데 디저트로 먹는 스타일이고. 우와. 그러니까 그걸 밥 채우는 용이 아니라 그럴 정말 수 있죠. 밥-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배 딱 차는데 정갈한 느낌으로 그 한 점 한 점 느끼는 건데 이걸 보니까 솔직히 저는 배송되는 동안 좀 괜찮을까? 막 이런 걱정도 좀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하시는지. 산지에서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냉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올라오는데 거제가 지금 저희가 가장
그 올라오는 딜리버리 타임이 가장 긴 지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그래도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4시간 정도면은 완료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냉제 자체를 좀 깨끗하게 꽝꽝 얼은 상태에서 넣어둬서 이제 오게 네. 되면은 정말 한여름, 그러니까 막 38도 막 되는 한여름이지 않고서는 네. 보냉제가 거의 뭐 녹지 않는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고, 네네. 그래서 거의 안 녹았더라고요. 아무래도 회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일단은 오늘의 회가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제 거제도에 네, 계신 네. 이제 어부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네. 사실 좀 되게 네, 특이하잖아요. 그쵸. 네. 여성 대표님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커머스를 하시는데 커머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뷰티나 뭐 이런 것도 많을 텐데 회로 이제 수산물 쪽으로 이제 잡으셨고 그럼 이분은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길래 어떤 네. 사연이 있었길래 그러니까요. 네. 지금의 이런 오늘 회라는 서비스를 이렇게 잘 하고 계신지 사실 산업이랑 농업, 축산업이 굉장히 터프한 시장이고 네. 남성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장인데 그렇죠. 여성 대표님이 이렇게 그쪽 터프한 시장에서 와일드하게 이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기도 해요. 아마 푸드 쪽 버티컬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굉장히 의아해 할 부분인데 네, 이런 네. 분 되게 많이 받으시죠? 제가 이제 산지에 계시는 파트너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트너님들한테 처음에 이제 컨택을 해서 전화를 하시면 우선 여자 목소리여서 우선 놀라세요. 그래서 잘못 받으신지 알고서는 네. 좀 놀라시고 그리고 직접 이제 전화 통화가 되면 저는 바로 그냥 출장으로 내려가거든요. 바로 출장. 네네. 왜냐면은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진행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그냥 만나 뵙고서는 약속 날짜 잡고서는 그냥 바로 내려가서 그냥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돼도 이제 와서 보면은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도시 깍쟁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미지도 네네. 좀 그래요, 대표님. 어디 강남에서 네네 그럼 SSG에서 카트 밀고 있을 듯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원래 화장품도 되게 좋아해서 뷰티 쪽으로 사업을 하면은 되게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네네. 잘 어울리세요. 네네네. 근데 거기는 오히려 제가 소비자로서 불편한 점을 느꼈던 점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잘 그냥 돼 있는 있죠. 거, 컨텐츠를 너무 그냥 잘 돼 소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즐거웠던 거고 그런 점에서 뷰티 쪽은 창업이랑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네. 수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았지만 서울에서 회를 팔아보고 싶다고 의뢰를 받았지만은 진행을 하려고 시작을 해보니까 제가 소비자였을 때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전에 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가 신선하게 과연 올라올 수 있는가 맞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얘가 양이 제대로 오는 건가 맞아요. 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보완해서 판매를 하면은 잘 되겠다라고 그냥 너무 네네. 무작정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혼자 하시기가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잘 될까 말까 이런 걱정, 고민. 근데 그때는 사업이라는 생각 안 하고 약간 좀 알바의 개념이었어요. 한번 해보자. 네네네. 그냥 서울에서 팔고 싶으시다고 네. 하셨고 이걸 제가 하다가 아니면은 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라이트하게 생각을 했었어서 결정하는 것도 그렇게 뭐 연락이 오시고서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결단력이 원래 있으시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실 기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어떤 분이고 어떤 회사인가. 그런데 스토킹했구나. 조금만 찾아봤는데 많이 네.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기사 보니까 많더라고요. 인상 깊었던 내용이 일본 여행을 정복할 정도로 가기 전에 세세한 모든 정보를 다 탐색하고 규슈를 완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네, 네, 네. 일본 여행을 안 가겠다. 그리고 네네네. 간 게 아니라? 아니, 가서 가서 그동안 다 모든 걸 다 확인을 한 봤다고 다음에. 생각했을 네. 때 네. 이제는 여기는 그만. 네. 그러니까 그걸 끝장을 보고 그냥 맞아요. 여기 털어내는 약간 네네. 레벨을 그냥 그쵸. 다 하나씩 도장 깨뜨리는 깨기처럼. 도장 깨기처럼. 네네. 그래서 그걸 봐서인지 시작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볍게 시작하시면서도 핵심만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볼 땐 약간 이런 위메프나 마켓컬리의 이 노하우로 이게 일을 진행할 때 뭐뭐뭐만 좀 약간 신경 쓰면 된다, 뭐뭐뭐만 중점적으로 맞아요. 하면 된다라는 게 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사업 같은 걸 안 해보고 학자이다 보니까 당장 그거 어디서 배송하지? 뭐 어디랑 업체 잡아야지? 막 이런 것부터가 다 네네네.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정말 라이트하게 움직이실 수 있을 정도면 그 노하우가 이미 내재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커머스 쪽만 한 지금 8년 정도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을 했던 것도 나는 그냥 온라인에서 물건을 이제까지 계속 팔아왔던 사람이고 약간 이런 자만심이 깊게 깔려 있었던 거였죠. 네.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어려운 점은 계속 네. 이제 문제점은 계속 늘어나는 건데 네. 그래서 되게 원래 하던 게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겠다. 약간 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실은 뭐 대표님의 그 전에 어떤 곳에서 어떤 네. 일들을 했는지 그 얘기를 조금 들으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첫 회사는 홍보대 행사에 다녔었었고요. 홍보대 행사에서 2년 정도 이제 다니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급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는 네. 결정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서는 그때도 야근 되게 많이 하고 일을 원래 좀 그렇죠. 대행사들이 항상 터프하게 하니까 네. 그럼 한 3개월 정도 쉬어볼까 하고서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 어떤 데에서 홍보 계약직 3개월 동안 도와줄 계약직을 뽑는다더라. 면접을 네. 볼래? 이렇게 네, 돼가지고 네. 이제 면접을 봤던 데가 위메프였어요. 오. 네, 그때가 네. 몇 년도쯤일까요? 2014년 한참 위메프 맞아요. 성장하고 맞아요. 위메프가 그냥 네. 아예 그냥 처음 시작할 10월 달에 10월 달에 네.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4월 달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거의 초기 샹파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위메프라는 이름을 모르고 소셜 커머스는 알았는데 네. 위메프를 몰라서 위넴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MP3 네. 네. 유넨프 여기서 이제 연륜이 나오는 거죠. 유넨프 나이가 나오고 네. 그래서 그게 뭐였어요? 저 잘 못 알아듣는데. 어머 무슨 소리 들어갔는데 지금. 편집 안 할 거예요. 편집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던 네. 데가 위메프여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케팅을 계속하고 거기서 이제 좀 처음에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알게 그때 그 온라인 쪽 광고 비용을 소셜 커머스가 거의 다 썼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 소셜 커머스 업체만 모아도 뭐 거의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 광고는 거의 다 도배를 했다 치더라도 그때 뭐 과언이 특히 아닐 정도로. 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시키는 거에 굉장히 앱 다운로드. 네, 예. 한창 이슈였던 적이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였냐면 네이버의 뭐 메인 배너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네네 있죠. 네. 있잖아요. 함께하면 거기를 소셜 3사가 3등분 했어요. 부킹 자체를요? 네네 와. 부킹 자체를 3등분을 그럴 했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 취소를 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빠르게 가져오거나 네네. 네 가격을 좀 더 네이버랑 얘기를 해서 깎아주진 않아요. 네이버가 깎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뭐 좀 어필을 해본다거나 네. 약간 그런 음. 거를 굉장히 했었어서 이 그 부킹 점유율 같은 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그렇겠네요. 네 쓰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매체들 효과가 좀 잘 나는 매체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거의 그때는 소셜 3사가 그냥 좀 3등분해서 가져가는 네 그런 양상이었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광고 물량이 대략 어느 정도 쓰였어요? 그때 뭐 한 달에도 한 몇십억씩 썼던 것 같아요. 와. 네, 몇십억이면 땡땡억이네요. 네. 땡땡억. 그렇죠.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한 매체 자체에서 집행을 하는 게 네. 뭐 작게 집행을 하면은 뭐 몇 억, 땡억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잘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땡땡억이 네, 그냥 네, 바로 그쵸. 네, 네. 넘어가는 수준으로 계속 썼던 거라서 그때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의 물량을 쓰면서 효율화를 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게 약간 좀 뜻깊고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경험. 네이버 배너 찍은 거가 이제 뭐 컨버전 돼서 사이트로 와서 구매로 네, 이어진 네, 네. 뭐 이런 정도는 어땠어요? 그 다른 커머스들보다 위메프가 좀 잘하는 것이 소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배너에 이제 보이는 이미지나 아니면은 보여지는 상품 같은 거를 제시를 해주고서는 CTR을 높이는 작업이 네. 있었는데 그 CTR이 항상 탑이었어요. 위메프는. 대표님이 계셔서. 아니요. 거기 마케터 분들이 다 같이 잘해주셔서. 네. 결론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CTR이 들어와가지고 컨버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를 계속 했었었고. 좀 인상 깊었던 광고 채널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네이버 뭐 이런 거 말고. 저는 페이스북이 확실히 아, 좀 역시.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뭐 다음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의 광고 시스템이랑 비슷한 유사한 모델로 해가지고 네. 입찰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하지만 네, 네. 그 세밀한 타겟팅 소액 광고주들에게도
광고를 돌릴 수 네, 있게끔 맞아요. 툴을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네이버랑 다음이 할 수 전혀 없는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그 광고 시스템이 짜여져 있거든요. 네네. 그게 만약에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그 광고 수익이 유튜버들이랑 이렇게 쉐어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여기는 정말 기술이 집약적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죠. 저는 오늘의 광고를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거든요. 정말 조금 쓰는데. 아, 그래요? 요즘 인스타그램 광고 퍼포먼스가 요즘 그 네. 팍팍팍 터지거든요. 네, 소액이더라도 노출빈도 1.1에서 1.1에서 CPC가 지금 저가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타깃이었을 수도 있어요. 움찔움찔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그러면 일단은 그 에피소드 1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에피소드 2에서 좀 더 이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빠염. 안녕. 안녕.